자, 과학입니다.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중요한 거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는 약간 뭐랄까 살아있는 것, 그리고 비생물 요소는 살아있지 않은 것의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비생물 요소는 뭐 공기, 구름, 흙 뭐 이런 느낌이었죠. 오늘은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 교과서는 어디냐면은 교과서는 28쪽에서 29쪽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실험 관찰은 1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3차시예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물이 살아가려면 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물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도 있고, 다른 생물이 만든 양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도 있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다른 생물이 만든 양분을 이용해서 살아가죠. 뭐 고기도 먹고 식물도 먹고. 그러니까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을 분류해 봅시다. 28, 29쪽에 있는 그림에서 생물 요소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배추인나비 예쁜 친구예요. 우리 딸은 바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배추인나비 애벌레 친구가 있고요. 또 배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은 곰팡이 친구가 보여요. 뭐 참새도 보이고요. 이름은 안 써있지만 여기 써있네. 참새. 세균이죠, 세균. 그리고 개망초라고 하는 꽃도 있고요.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한번 생물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곰팡이하고 세균은 단지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세균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약 10,000여 종이 좀 알려져 있고, 10,0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균류는 약 9,800여 종이, 98,000여 종이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 요소가 양분을 얻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배추인나비 친구는 어디서 양분을 얻나요? 배추인나비 친구는 배추를 열심히 뜯어먹지 않나? 배추를 뜯어먹나? 배추인나비는? 배추인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배추 잎을 뜯어먹겠죠. 그리고 배추인나비는 뭘 먹지? 배추인나비가 뭘 먹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배추인나비? 개망초 먼저 배추인나비부터 검색하기로 했으니까 배추인나비를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배추인나비는 뭘 먹냐면은 여기 보면은 꿀을 빨아 먹는다고 써 있네. 어른벌레는 꿀을 빨아먹기 위해 익었던 꽃에 모인다. 이거 습지에서 물을 마시기도 한다. 그런 친구네요, 그렇죠? 얘 어쨌든 간에 배추인나비도 어때요? 식물에서 만든 것을 먹죠. 배추인나비 애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배추는 뭘 먹나요? 배추는 광합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광합성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겠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하고 물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결합하면 얘네들은 녹말 같은 걸 만들어서 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햇빛물, 이산화탄소 이런 친구들을 이제 배추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우리 곰팡이 되게 유명하지 않나? 곰팡이는 약간 식빵 같은 거 이렇게 어한 거 있잖아. 어한 거 이런 거 죽은 생물 이런 거 있잖아. 죽은 생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곰팡이 나고 세균도 번식하고 으아 이런 거 하잖아요. 배설물이나 이런 거, 응가 이런 거 있잖아. 그 귤 이렇게 썩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 느티나무도 배추랑 마찬가지겠죠. 햇빛이나 물 같은 거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양분으로 사용해서 이제 얘네들은 자라나게 되죠. 개망초도 당연히 식물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고, 참새는 뭐 먹어요? 참새 짹짹은 뭐 먹나요? 우리 딸은 참새 짹짹이라고 하는데,
짹짹 참새 같은 경우엔 작은 벌레 같은 거 먹지 않나요? 그죠? 작은 벌레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분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 요소를 분류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햇빛하고 그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먹는 애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배추 그리고 뭐 배추하고 느티나무, 개망초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죽은 사체나 뭐 배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애들은 곰팡이나 세균이었고, 참새, 배추인나비 이런 애들은 약간, 근데 참새가 자세히 참새 뭐 그런 것도 먹지 않나? 쌀알 이런 것도 먹지 않나? 그럼 참새는 약간 잡식성인 것 같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먹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햇빛으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은 사체로 해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을 한번 볼게요. 배추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친구를 뭐라고 한대요? 생산자라고 한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배추인나비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맡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소비자를 뭐라고 해요? 소비자라고 합니다. 배추인나비랑 참새랑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곰팡이와 같이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마지막으로 분해자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속할까요? 인간은 당연히 소비자에 속하겠죠. 우리가 죽은 사체를 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에 속하겠죠. 우리 학교 화단의 생물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해 볼까요? 뭐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싹 다 죽겠지 뭐. 자, 우리 그러면 실험 관찰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실험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친구고요. 이번 시간 한번 해볼게요.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양분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양분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봤는데, 첫 번째는 뭐 햇빛 같은 걸 이용했죠. 그렇죠?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얘는 약간 양분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맞춤법 조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서 양분을 얻는 친구들이 있어요. 양분을 얻음. 뭐 인간도 그렇고요. 여기선 참새랑 배추인나비 같은 친구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곰팡이나 세균 같은 친구들이 이런 역할을 하였죠. 이런 생물 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배추, 그리고 느티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망초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친구는 배추인나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있었고요. 또 배추인나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참새 짹짹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곰팡이랑 세균은 진짜 왜 이런 거야? 곰팡이랑 세균 같은 친구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우리 학교 화단의 생물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해 볼까요? 선생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대충 한번 밖에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선생님 딱 생각하는 건 뭐 잔디도 있었고, 그리고 나무도 막 있었는데, 나무 뭐 어떤 나무가 있었지? 나무 있었는데, 우리는 벼도 있었어요. 잔디, 벼, 무슨 나무, 그리고 매화나무도 있었는데, 매화나무 뭐 이런 것들이 생산자에 들어가고요. 소비자는 뭐가 소비자에 들어가요? 소비자는 뭐 선생님 개미 발견하는데, 개미, 그리고 참새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았을까요? 참새 이런 친구들. 또 밖에 생물이 뭐가 있어? 모르겠네. 그리고 분해자는 당연히 뭐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경우엔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곰팡이랑 세균을.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생태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산자가 없어지면 야, 싹 다 굶어 죽는 것이죠. 그렇죠? 소비자가 먹이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인간은 다 육식동물이 돼야 될 텐데 그 육식동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 그럼 소고기를 먹을 수 없겠죠. 왜냐면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는 먹이가 없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소비자도 좀 아래 내려갈까? 소비자도 먹이가 없어서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멸종될 것이다. 멸종되겠지. 당연한 거야. 그렇죠. 만약에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야, 이거 죽은 사체나 배설물, 배출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죽은 생물과 생물의 배출물이 분해되지 않아서 우리 주변이 죽은 생물과 생물의 배출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야, 판타스틱 하겠다 아주 그냥. 그죠? 우리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늘 차고 다녀야 되겠죠, 이제. 진짜 큰일 난 일이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반 친구들은 실험 관찰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